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학에 의해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잡한 한학파와 한학당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파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딱 4파로 구분되는 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마다 용어를 달리해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한학파는 백파, 명파, 환파로 나누어지고 이 3파를 가리켜 한학 3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3파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백은 천인부터 천손까지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학파에서도 백파는 천주부터 천손까지 연결된 천손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백의 영상이 무너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삼신이 승천한 이후 전손이 지에 올라생을 관장하고 땅을 다스린 후 하늘의 의지가 중단된 후로부터 백이 입성하기 날에 반해서 백의 영상이 무너졌고 이로부터 천왕이 5번 바뀌어 헌의용이 되었다 했으니 약 5만 년 전이 됩니다. 믿기 어렵죠?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배제하고 한자를 바라보면 해석이 엉뚱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담아놓아야 공문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학의 2의 5에서 이신이 의지로 삼신을 잉태시킬 때 받드는 의지와 믿음으로 능력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의미로 삼신이 승천한 후 천손이 지에 올라생을 관장하여 다스릴 때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던 의지가 끊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천손의 능력이 점차로 쇠퇴되면서 첫째로 몸에서 흘러나오던 백광이 사라졌고 둘째로 날개가 사라졌으며 셋째로 두상이 민의 형상과 유사해집니다. 따라서 천손과 천민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에 따라 별도의 증거를 만들어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손이라는 증거 표식이 천부인 등이며 천손은 민을 살피러 내려갈 때 천손이라는 표식으로 천부인 등을 들고 내려가 그 증거로 삼게 됩니다. 백의 가장 큰 업적은 민의 기준을 형상으로 하여 많은 무리들이 민의 형상을 담고자 직립보행하도록 만들어 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은 천인과 신인을 찾아 의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천문학을 발달시켰고 그에 필요한 과학 발전을 이룩한 점입니다. 세종 때 유명한 장영실의 할아버지는 강남에서 건너온 나라세 유민이었고 장영실의 기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래되어 온 백의 기술을 장영실이 사용한 것이라고 한학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손이 붕괴한 시기는 한학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된 부분은 1만 2천년에서 1만 3천년 전입니다. 백은 이 시기에 하늘의 답을 듣기 위해 탑을 쌓고 제를 지내는 등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노동력과 재물은 천민의 사역과 복물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함에도 응답이 없자 불손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민은 백에 불손하고 백은 하늘에 불손한 일이 자주로 일어나 만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하늘이 벌을 내리길 땅을 불로 가른 후 하늘을 닫아 감히 올려보지 못하게 합니다. 땅은 누렇게 불태오르고 하늘은 빛 한 점 없는 암흑이니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연왕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태양이 사라지자 민과 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백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민과 인은 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지를 붙잡아 천지를 안정시키는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의지를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지속하여 천지연왕이 일어났으므로 백이 지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과 인들의 주장 뒤에는 환이 있었는데요. 백에 대한 민과 인들의 불경이 극에 달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와 산이 뒤바뀌고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민인자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물에 잠기지 않은 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백은 바다와 땅의 경계에 성을 쌓고 물이 더 이상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백은 이후로 입성하여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의 기록이 전혀 없는 이유는 이후로 백을 기록하는 자체가 금해졌으나 무엇보다 당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일거의 모든 것을 잃고 성에 들어가 은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신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 형성이 무너진 후 하늘을 찾아 연결하고 소통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무지막지하게 발주합니다. 어떤 천손은 하늘에 오르겠다며 하늘보다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고 어떤 천손은 하늘로 오르는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손과 천민이 뒤섞인 생활을 하게 되고 백도 신분증인 천부인 등을 분실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손한 무리들은 백과 민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천부인 등을 위 간주한 후 백을 사칭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백의 사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의 강제동원, 재물수탈 등 많은 민폐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신가입니다. 팔신을 조로하여 족보를 만들고 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신분 확인관을 상주시킨 후 천손이 나타날 때 족보와 첨부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가는 하늘의 의지가 단절된 이후로 지속되어 온 형상과 능력의 붕괴를 막으려면 천손들끼리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여 백들끼리만 혼인하는 백간 혼인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의 전승에서는 사신인을 조로한 파에서는 북의 장자 계승을 하고 사신녀를 조로한 파에서는 목의 장녀 계승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지속되었던 신가제도는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사신녀를 조로한 신가는 모계사회로 아들들이 딱히 할 역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들들은 땅으로 내려와 민의 사역을 관리하며 지내다 민의 여식들과 혼인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가는 백과 민과의 혼인을 불인정하였기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천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형상을 잃어버린 백은 죽을 때 신들의 부름을 받는다는 넋을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백의 넋은 하얗고 민의 넋은 노랗고 인의 넋은 푸르다고 정의해왔는데 민과 결혼해서 살고 있던 천손들은 그 자식들의 넋이 하얗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천손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천손의 증거는 넋에 있는 것이 아니라 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사후의 백의 뼈는 하얗고 민의 뼈는 누렇고 인의 뼈는 검다고 정리합니다. 또한 뼈는 부계로 계승되고 피와 살은 모계로 계승되니 전손이 민과 혼인하여 난 자식이라도 전손이라는 논리를 정립하여 족보를 만들고 사가를 구성합니다. 남자는 계급과 무관하게 혼인하여도 그 자식은 천손으로 인정되나 여자는 아래 계급과 혼인할 경우 천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죽은 이의 뼈가 누렇게 될 경우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조가 의심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가는 우리 고대 사회에서 태풍급 파장을 몰고 옵니다. 사가는 민으로부터 선풍적인 지지를 받는 데 반하여 신가는 배척을 당합니다. 또한 민들은 사가를 받들고 따르며 사가와 혼인 맺기를 원하였고 신가의 사역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거인들도 풍장 후에 아버지의 뼈가 백골일 경우 천손이라며 위세를 부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현대까지 이어진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편을 하늘로 받드는 풍습과 시댁을 하늘로 받드는 시가란 풍습도 사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민의 시가는 시를 사용하고 인이나 자의 시가에는 시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에는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가는 천서를 증명하기 위한 풍장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이번에는 사가에 이어서 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로 인해 민으로부터 배척당한 신가는 사역과 조공이 중단되자 지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대책을 고민한 신가는 사신녀를 조로한 모계사회를 대신하여 지신을 조로하는 북의 장자계승의 가를 구성하면서 신가는 팔가로 재탄생합니다. 팔가는 사신녀의 모계사회가 북의 사회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 제도는 신가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천손이 민으로 내려가 혼인하는 일이 없어지지만 사신녀 신가가 모두 북계로 전환한 것이 아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팔가는 우리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나라는 자신들이 팔가를 얻었다고 공표한 후 고구려 침공을 감행했고 나당연합군에 패한 백제는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들이 팔신을 얻었다고 공표하기도 합니다. 이 팔신팔가는 임진왜란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는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아리랑은 성에 머물던
백이 한반도를 떠날 때 불렀던 노래라고 전해지나 조선실록 곳곳에는 백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명나라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 백과 환이 머물던 곳을 조사한 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광기토대왕비를 통해 백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광기토대왕 비문에서도 이 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학자들이 백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왕이 통하여 평양 아래를 순시하니 신라를 사자로 부리는 백왕이 이르게 외인이 그의 국경에 가득하여 성의 해자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어서 노객이 위민으로 돌아가 왕께 청하니 태왕이 명하게 베푼 은혜에 걸맞게 그대가 충성케 하라 하였다. 여기에서 백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천손을 가리키고 백왕은 성에 머물고 있는 천손은 왕을 가리키지만 태왕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명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명과 민의 차이, 그리고 천민천호와 명가와 민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학파에서 민파라 하지 않고 명파라 하는 이유는 천민뿐만 아니라 다른 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민과 민은 같은 민이지만 천민은 신의 의지를 받아들여 명으로 표기하고 민은 신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으로 표기합니다. 천손이 백을 명으로 바꾸어 내려주어야 민이 하늘의 의지를 받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천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민이란 환민 또는 기타 민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한학에서만 사용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천민이라 칭하지 않고 민이라 칭하며 조선실록도 민이라 하는 경우 조선 백성을 가리키지 않고 천민을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학에서 천민이란 하늘의 말씀을 믿고 따라 가성을 부여받을 정도로 형상이 갖추어진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백은 민의 기준을 형상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직립보행, 두 번째 머리와 얼굴의 생김새, 세 번째가 팔과 다리입니다. 따라서 민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립보행을 위해 종종 걸음으로 걷는 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민들은 백의 사역으로서 천손들이 벌이는 사업의 노동력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임진왜란의 중심에 있었던 천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호는 무력 집단의 천민을 가리키는 말로 고서에는 천호라는 단어보다 호 또는 민호라는 표기가 일반적입니다. 전군은 호 아래에 있는 군으로 임진왜란 때까지 존재했으나 그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지금으로 치면 경호, 경찰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은 백을 경호하고 볼선한 무리를 직접 징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천민들이 구성한 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가 있습니다. 명을 받아들이는 민이 구성한 명가와 소리를 받아들이는 민이 구성한 민가가 있는데 민가는 일반적으로 민가라 하지 않고 가라고 표기합니다. 천민이 명가를 구성한 이유는 하늘에서 의지가 내려오지 않고 천손들도 신광을 내려보내지 못함에 따라 천민들도 형상이 무너져 민, 인간 구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민들은 자신이 받드는 백의 제도를 본따 가를 구성하고 족보와 패를 만들어 민의 신분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가의 혼인제도는 백민간 혼인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민인간 혼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학파에서 명파란 이러한 천민의 맥을 잇는 무리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환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인들은 시작부터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신분과 천선, 그리고 등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 전, 환은 백을 상대로 치열한 신분 증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백은 사회적 신분을 분류할 때 백을 장성급으로 하고 민을 영관급으로,
판을 위권급으로 하여 계급 간 차이를 분명하게 하였고 또 감히 올려다 볼 수 없게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왔습니다. 판은 천지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백의 신분제도와 다른 주장을 펼치고 나섭니다. 백과 환은 같은 천선 계급의 대장이나 그 직위가 백은 육참총장이고 환은 육군대장이라서 서열이 다를 뿐이라 유사시 참모총장을 대신하여 군을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이와 더불어 환은 백을 천인적 손으로 자신들을 천인서 손으로 하여 같은 계급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서손은 첩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승계를 예비하는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환은 백을 상대로 천손 쟁투를 전개하여 인류사의 분기점을 세웁니다. 백은 천손의 기준을 형상으로 삼았고 형상과 능력은 비례한다고 여겼으며 형상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민의 형상도 갖추지 못한 환으로서는 이러한 백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지내오다 천지가 요동한 틈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쟁투를 시작합니다. 환은 형상과 능력은 비례하지 않고 능력은 직위와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백의 능력이 부족하여 하늘과 땅을 올바로 붙잡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천지가 요동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천손의 기준은 바르게 걷는 것보다 오래 걷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신의 부름에 달려갈 수 있다는 주장도 펴니다. 당시 백은 땅의 하늘을 이어서 걸어 다니지 않고 수레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은 머리만 발달하고 하체는 상당히 퇴화된 상태였고 모든 면에서 민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왔던 민인들은 자신들보다 오래 걷지 못한다는 사실에 하늘로서 받들길 거부합니다. 환의 주장은 백의 인으로서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백은 모든 것을 잃고 성으로 들어가 은둔을 하면서 권력 공백 기회지를 환이 차지합니다. 환은 땅의 생을 관장하는 지위에 오르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올라 용이 되면서 지신이 되지 못하고 환인이 됩니다. 환인은 가장 먼저 지각 변동으로 달라진 역을 개선하여 윤달과 윤희를 만들고 그동안 백이 주장해왔던 수동적 천동 시스템을 자동화로 바꿉니다. 세 번째로 인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할 때 하늘이 된다는 독특한 논리를 정립하여 평등사상을 만들어냅니다. 한학파에서 환파란 이러한 환의 맥을 잇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 사만의 맥을 잇는 무리를 말합니다. 사만 중 마한의 유미는 전남 장성군 남면 마릉리 일대 임질량까지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학당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학당은 우리 문화와 역사 보존을 위하여 농민운동과 항쟁이 운영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농민운동과 항쟁은 1997년 이전 민주, 통일운동을 전개하던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로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농민운동과 항쟁은 코로나 사태로 재정이 고갈되자 운영자가 후원금을 받아 2020년 10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재정 상태가 개선되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정이 좋아질지는 의문입니다. 한학당은 제작된 동영상을 온라인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 동영상을 바탕으로 보충하고 보완하여 책을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한중일 고대 역사서를 읽고 바로 해석하여 침략적 역사 왜곡을 막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한학당은 교재를 따로 만들지 않고 1만 년 전부터 우리 역사를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진 환단고기를 한학적 이해로 전개합니다. 교과 수준은 입문 과정으로 수박 겉핥기라도 1년 내에 환단고기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이 아닌 종교적 접근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상으로 한학에 의해 6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부터는 환단고기 본문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한학에 의해 1에서 6은 자주 듣고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환단고기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